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스타 LC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파트 1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잘 보는 거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들을 때 그 사진에 보이는 단어, 그죠? 사진에 보이는 그림과 들리는 단어를 매치를 해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닌 게 나오면 바로바로 제끼는 속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잘 보고 속어법을 활용하자. 이 두 가지를 아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같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 아마 챕터 3의 45페이지죠. 장소별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레슨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워낙 교재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학생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쵸? 강사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재라고 정말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읽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장소별 전략 중에서 뭐 지금 보면은 45페이지에 주요 출제 패턴이라고 해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장소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그냥 뭐 장소야 사실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쵸? 당연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 중에서도 주로 사람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좀 덜 힘든데 사물만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장소가 되게 부담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그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부분은요, 여러분 출제 패턴별 공략법이라고 얘기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주로 제가 아마 2번하고 4번 얘기를 좀 주로 해드릴 것 같아요.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식당과 그다음에 쇼핑, 그쵸? 또는 가게, 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자,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좀 읽어봅시다. 45페이지에 2번. 식당, 음식점. 식당과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식사를 하거나 주문을 하는 사진, 그다음에 또는 종업원이 어떤 음식을 나르거나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진, 또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진, 이렇게 주로 사람에 관련된 사진들은 이런 게 나오고, 주로 사물과 관련된 사진은 말 그대로 여기는 식당이라고 얘기하는 식당을 알리는 장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식당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는 특별히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식당이 말 그대로 사물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서는 식당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바로 여기는 야외, 여기는 실내. 즉 실내, 실외를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 시험에서도 보면은 실외에서 그쵸? 의외로 요즘에는 야외에 있는 그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우리가 보통 테라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레스토랑 바깥쪽에 이렇게 식탁들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들이 쌓여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한다는 것도 주의를 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 조금 더 구별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로 실외에서는 야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체어에 대한 얘기들을 잘 많이 얘기를 해요. 테이블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둥 아니면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다는 둥 또는 체어들이 한꺼번에 막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동사 표현이요. 이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stack이라는 동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arrange라던가 아니면 우리 왜 set a table이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쓰죠. 그래서 set이라는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얘기할 때 주로 들리는 동사들 그리고 명사들이 어떤 건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자리가 비어져 있다 아니면 사람이 꽉 차 있다 라고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 우리 on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죠. occupied라고 얘기하는 표현.
그래서 occupied라고 얘기하면 자리가 차지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이라는 표현이고 unoccupied 하면 자리가 비어져 있는이라고 해서 empty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아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포인트 같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실외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사물만 나와 있는 사진, 주로 어떤 거에 집중을 많이 할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저는 색깔 불필이 너무 좋아요. 하얀색보다는. 그쵸? 그래서 자꾸 쓰게 되는데, 실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말 그대로 식당 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식점 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그 식당 안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주방. 그래서 주방과 식당 안에서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내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많이 할까? 말 그대로 식당 안의 전경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그 테이블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고요. 그렇죠? 테이블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고, 또는 그 테이블들이 어떤 배경과 같이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바깥에 창이 있고, 그쵸? 윈도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위쪽에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앞쪽에 뭐 거울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이는 전경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배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자, 근데 주방이라고 얘기하면 어때?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주방에서는 사실 사물만 얘기하는 주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까요? 주로 사물들의 배치, 배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접시들이 선반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plates are arranged on the shelves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쓴다거나 뭐 요런 얘기들, 아니면은 우리가 또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신데요.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조리도구를 얘기하는 utensils 라고 얘기하는 단어들, 요런 단어들을 써서 의외로 또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포인트를 조금 더 알고서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뭐 식당과 음식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오늘 쇼핑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식당과 음식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함께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랑 같이 이왕 한 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레슨 2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시냐면요, 5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보면은 식당 및 음식점이라고 해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은 사물에 대한 얘기죠. 바로 사람이 없는 B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 묘사 유형 같이 한번 그러면 문제를 듣고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A. There is a centerpiece in the middle of the table. B. The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C. Some people are looking through the window. D. The table is being covered with a cloth.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A번 얘기, 그쵸? 자, 들어볼게요. 자, 들어가 보자. A. There is a centerpiece in the middle of the table.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centerpiece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in the middle of the table.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셨죠? 테이블 가운데에 centerpiece가 there is 있습니다. 도대체 centerpiece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운데 뭔가 있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centerpiece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럴 때는 물음표를 찍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B번 얘기를 들어보자. B. The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저희 여러분 비빙 PP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죠. 자, 비빙 PP라고 얘기하는 구조 중에서 특히 비동사를 is나 are로 쓰게 되죠. 자, is나 are로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현재 진행형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파트 1에서는 진행형 시제를 쓰는 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특히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진행형인데 능동태 진행형이라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치? 우리가 문을 당연히 열고 닫는 거는 여러분 진행형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오답이지만 뭐 예를 들자면 걷고 있는 중이다. People are walk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 사진에서 오케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작이 진행되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 당연히 사물만 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물을 주체로 주로 사물을 주체로 얘기하면 수동력을 많이 쓰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다? 이 수동력을 쓸 때 진행형을 쓰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떨까? 되어지는 거라고 보통 우리 해석 많이 하죠. 그치? 되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사물이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물이 그 동작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바로 뭐야? 받고 있는 중이다 말을 하려면 누군가가 받아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한다? being pp라고 얘기하는 진행형 수동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무엇? 그냥 수동태라고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이 진행형 수동태라는 말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물만 있을 때는 사실 답대기가 힘들겠죠. 왜?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비빙 PP라고 얘기하는 구조는 정답 아니다.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오답.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쵸? 띠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B번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is being이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The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자, is being set, is being set. 잘 들어보시면 are being, is being이라고 할 때 is나 are보다도 더 잘 들리는 건 being이에요. 그래서 being에서 한번 쭉 밀어주고 set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being pp. 항상 그래서 뭐다? 앞에 are나 i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being이에요. 그래서 being이 들리면 뭐다? 사람이 있나 없나? 눈으로 보고 없으면 지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주의해 주세요.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무조건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는 진행형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주로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왜 그 가게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뭐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쇼윈도우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윈도우 케이스 같은데 케이스에 보면 쇼케이스에 이렇게 물건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items are being displayed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여러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are being displayed 라고 얘기하는 표현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는 물만 있는 사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빙 PP는 답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비빙 displayed는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도 오케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주의 깊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비빙 PP이기 때문에 사물만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오답 D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B번은 D예요. 자, 그러면 C번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C. Some people are looking through the window. 자,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Some people에서 이미 체크, D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Look through the window. Look through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바라보다, 바깥을 바라보다. 그래서 the window를 바라보는 거니까 윈도우 바깥을 바라보다라는 말로 우리가 주로 창밖을 바라본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some people에서 이미 띠 하셨어야 돼요. D. The table is being covered with a cloth.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테이블이 뭐가 되어 있다? covered with 라고 cloth라고 얘기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여러분 들렸죠?
The table is being covered with a cloth. 뭐가 잘 들리셨어요, 여러분? being covered, being covered. 그치? being이라는 말이 들렸으니까 사람이 없어.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냥 테이블이 커버가 되어져 있습니다. The table is covered with the cloth 라고 얘기했으면 정답이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는 비빙 PP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는 역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똑똑 담아두고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준이냐 사물이 기준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매치를 하는 건 그쵸? 똑같네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possible answer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보는 이 사진에서 정답은 A번이었죠. A번에 그래서 centerpiece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중앙에 놓는 장식품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보면은 왜 그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중간에 예쁘게 꽃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예쁘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centerpiec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놓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중앙에 놓는.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possible answer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ossible answers. There are some flowers on the table.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centerpiece라고 얘기하는 장식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ome flowers란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해줬죠? 상관없어요. 테이블 위에 some flowers가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there is, there are 라고 얘기하는 유도부사 구문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또 하나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로 시작하는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항상 무엇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쓸 때 써요. 그래서 이 자리에 is나 are 다음 자리에 사물의 명사를 여러분 써도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사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물이 나오면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라고 얘기하는 구조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잘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정답 가능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저희는 다음 얘기. The chairs are unoccupied. 자,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unoccupie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다. There is a table close to the wall.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이 벽 쪽에 가까이에 있다. 역시 또 there is, there are라고 하는 유도부사 구문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식당 및 음식점에 관한 저희 표현을 한번 봤어요. 지금 어쨌든 근데 식당이든 음식점이든 사물의 사진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 바로 두 가지. 무엇이었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비빙 PP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했어. 비빙 PP가 나오면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는 그렇지 오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바로 뭐였더라? 그렇지 사물 사진에서는 사람에 관련된 명사를 쓰면 띠 오답이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실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장소별 전략이다, 어떤 관련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여러분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풀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진행형을 쓸 수가 있지만 뭐 아니면은 사물은 비빙 PP를 쓸 수가 없어. 이런 식의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기억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50페이지의 맨 밑에 유스타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정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출제 포인트에서 지금 보면 have pp라고 얘기하는 완료 시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죠. 쉽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에서도 테이블이 왜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앉으면은 음식만 나오면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이 차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쓸 때 set the table 또는 table setting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자, 근데 이미 이렇게 뭐 포크며 나이프며 접시며 예쁘게 다 차려져 있어.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A table is set.
그래서 테이블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쵸?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A table has been set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왜 현재 완료라는 걸 쓸까? 완료라는 시제가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쪽에 우리가 시제 얘기하는 부분을 살짝 지우고 얘기를 해볼까? 완료라는 시제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완료는 여러분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시작한 일이 다음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완료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현재 완료는 바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써요. 현재 시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현재보다 전인 과거부터 시작한 일이.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이거 아니에요. 사진은 현재잖아요. 그치? 사진에서 보이는 건 현재죠. 근데 현재 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사진을 찍기 전에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미 세팅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걸 사진에 찰칵 찍어서 현재 사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좀 오세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를 왜 써? 현재만 써야지. 아니. 파트 1에서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어. 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동작이 이미 사진 찍기 전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작이 완료가 돼버리니까 사실 사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상태가 되는 거겠지. 동작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또 쓸 수가 있다는 것도 꼭 주의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레슨 2 얘기 같이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가볍게 레슨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 및 상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상점에서도 저희가 B번의 얘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진 여러분 가볍게 눈으로 훑어보시고요. 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자. 자, 그러면 한번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같이 들어봅시다. A. Shoppers are facing the stand. B. Some signs are leaning against the wall. C. The newspaper is scattered on the road. D. A street vendor is displaying some items.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 의외로 지금 뭐가 잘 들려요? 사람이 자꾸 들리는 느낌 여러분 받으셨어요? 먼저 첫 번째 A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Shoppers are facing the stand. 자, 왜 안 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shoppers라고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말 해석 잘해야겠어요, 여러분. 스탠드를 마주보고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주하고 있다. 그 얘기는 스탠드라고 얘기하는 게 왜 가판대 같은 것도 우리가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왜 보면 그 노점상 이렇게 매점 같은 데 있잖아요. 매점에 보면 앞쪽에 신문 가판대 있죠. 그런 걸 저희가 뉴스탠드, 스탠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서 있었다면 바로 스탠드를 마주하고 있다. 즉 노점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고요. B. Some signs are leaning against the wall.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이야? signs. signs가 뭐예요? 서명도 되지만 간판이란 뜻도 있죠. 자, 간판들 몇 개가 지금 leaning against the wall. 자, 벽에 기대어져 있다. 그쵸? 저 옆에 쪽에 보시면 간판들이 이렇게 기대어져 있죠? 자, 정답이 되겠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C. The newspaper is scattered on the road.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newspaper is scattered. 그치? 자, 근데 그 말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on the road. 자, road 위에, 도로 위에 newspaper가 어찌하단 얘기죠? 응?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깨끗해. 그치? 바로 그 얘기가 포인트죠? scatter라고 얘기하면 흩뿌리다라는 뜻이니까 도로 위에 신문들이 뿌려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가장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근데 도로 위에 신문 전혀 상관없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 D. A street vendor is displaying some items. 가장 중요한 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is displaying. 누가요? vendor. 자,
vendor가 여러분 판매하는 사람,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분명히 비빙피피는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때 비빙피피였죠. is displaying이 아니라 is being displayed라고 얘기했었으면 오케이. 정답일 수도 있었는데 물론 vendor가 아니라 주어가 뭐가 돼야겠어요? 바로 newspaper,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겠죠? 자, 주의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무엇이다? 상점도 뭐 비슷한 얘기세요. 지금 보면 사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비빙, PP, 그 다음에 사람, 명사. 주의해서 잘 봐야 될 포인트가 된다. 근데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 그렇죠? 단어도 좀 더 주의해서 잘 봐야 되겠고 모르는 단어보단 아는 단어가 좀 더 많으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possible answers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Possible answers. Some merchandise is displayed outside. 그쵸? is being displayed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야외에 바깥에 지금 몇 개의 어떤 some merchandise 상품들이 놓여져 있다, 진열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is displayed or is being displayed. 오케이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There is a booth on the street. 자, 여러분 지금 부스가 거리 위에 있다. 지금 이 노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점 같은 거. 이게 하나의 부스예요, 여러분.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왜 그래서 취업박람회나 아니면 여러분 기타 등등등 무슨 뭐 박람회 이런 거 행사 가면은 부스라고 얘기해서 칸막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A 회사 부스, 그 다음에 뭐 B 회사 부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서 구획이 나눠진 것들을 우리가 booth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물에 대한 얘기를 사실 위주로 좀 봐드렸어요. 식당이라는 장소와 그다음에 가게라는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주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유스타 출제 포인트 역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상품 및 제품을 의미하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우리가 단어를 여러분 볼 때 단어를 사진을 딱 보면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영어로. 그쵸? 그럴 때 고민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들어간다? 넓게 써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뉴스페이퍼고 이게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이걸 크게 얘기하라는 얘기지. 바로 아이템이라는 말 안 하면 돼. 또는 merchandise, 상품이란 뜻도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 쓸 때 구체적인 것보다는 크게 포괄적인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보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좁게 들어가지 마시란 얘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바로 아이템, merchandise, goods, product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으면 물건이라고 하는 아이템, merchandise, products, goods라고 얘기하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 3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무엇이 기다릴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파트 1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